100년 된 그레이엄 전략 아직도 잘 먹힙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치 투자와 퀀트 투자를 동시에 만든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요 책,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죠. 참고로 지금 2만 권 정도 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돈 더 벌어야지 하면서 저 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 책이 지금 한 400페이지 정도인데 제가 쓰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져가지고 제가 그거를 두 개 파트로 찢었어요. 교묘한 홍보 첫 번째 파트,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은 지금 이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이북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테이드 79님의 링크도 그 링크가 아니라 스프레드시트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완전 새로운 책이 될 거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기존 전략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일단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게 종목 선정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뺐고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은 여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종목 선정을 제가 책을 보니까 첫 전략이 역시 벤저민 그레이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생기셨고요. 70년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Security Analysis,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쓰셨고 The Intelligent Investor, 현명한 투자가라는 투자가를 쓰셨거든요. 어쨌든 이 두 책은 주식책 중에서 성경이 있다면은 가장 근접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백만 명의 투자 인생을 바꾸셨죠. 네, 벤저민 그레이엄이 증권 분석, 이 1934년에 이 책을 쓰기 전에 주식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는가? 제가 뒤져봤고, 저도 사실 이런 고전 책들을 굉장히 잘 읽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주식에서는 고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현대 시대에서 이렇다한 논리나 그 이론을 새로 발견한 게 거의 없습니다. 옛날 책에 사실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고전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런 책들도 다 고전입니다. 다오 Theory, The Stock Market Barometer, 뭐 Scientific Stock Speculation, 이게 전부 다 다오 이론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그 다오 존스 할 때 그 다오가 맞습니다. 이 다오라는 아저씨가 19세기 말부터 주식시장에서 글을 썼는데, 쓰다가 보니까 이 다오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다오 이론은 사실 뭐 차트, 모멘텀 이쪽이라는 관계가 많은데, 저도 이 다오 이론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올라가는 놈은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어쨌든 가치 투자랑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역대급이라고 칭송을 받는 책이죠. Reminiscence of a Stock Operator. 이거는 그 리버 무어, 이 아저씨의 인생을 소설 비슷하게 쓴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도 나름대로 배울 게 굉장히 많기는 한데 이것도 가치 투자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냥 정말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해낸 겁니다. 그게 바로 가치 투자고요. 퀀트 투자는 그냥 사이드로 같이 만들어낸 겁니다. 네, 굉장히 위대하죠, 이 사람. 아니, 저는 도대체 학문에서 아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례가 있는가? 그거 자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이제 과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전 진짜 벤저민 그레이엄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만 년 전에 어떤 원시인이 달을 바라봤습니다. 하고 봤는데, 아, 야, 나 저기 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재밌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몇 년 동안 이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달로 점프를 하려고 하면은 다시 돌아오네. 이게 중력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중력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연구해가지고 물리학도 좀 만들어내고 이런 로켓학도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몇 년 고민해서 로켓을 만들어서 달에 갔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 년이 지난 지금도 후세는 아직도 그의 로켓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벤저민 그레이엄의 업적은 저는 이것과 거의 버금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야, 나 달 갔다 와봤는데 에이, 별거 없더라,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 증권 분석이란 이 책은 가치 투자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그런 바이블 성경입니다. 제가 이 책을 한 4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봐도 추가할 내용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참고로 벤저민 그레이엄 밑에서 콜ум비아에서 공부도 했고 이 회사에서 한때 같이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화가 되게 유명하죠. 그 워렌 버핏이라는 친구는 18살에 벌써
도서관에 주식책이라고 있는 거 다 읽어봤는데 다 별로였다고 합니다. 근데 현명한 투자자,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1951년에 나왔거든요. 이때 이 책을 보고 오! 한 다음에 바로 이거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컬럼비아에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학생이 돼서 벤자민 그레이엄 앞에서 배웠다고 하고, 벤자민 그레이엄이 유일하게 A프를 준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핏은 나는 90%는 그레이엄, 10%는 피셔라고 하는데 그게 결코 빈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후에도 가치투자 관련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보긴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엔 그냥 거의 다 그레이엄의 주석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은 너무 계량적인 그 지표들을 너무 치중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비계량 요소도 사실 이 증권 분석 이 책이 다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영진이 중요하고 뭐 상품이 중요하고 산업이 중요하고 이런 거를 몰랐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그런 평가는 일반인이 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일반인이 하기 좋은 계량 지표 쪽으로 치중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벤저민 그레이엄은 워렌 버핏과 좀 다르게 일반인들이 본인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한마디로 그 주식 투자의 노하우를 가르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워렌 버핏은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일단은 본인이 왕창 돈을 버는 거, 이게 좀 더 중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요 사진에 여기 있고요. 워렌 버핏이 제가 알기로는 이 양반으로 알고 있고, 여기 어디 찰리 멍거가 있죠. 찰리 멍거가 있고, 그 말고도 여기 월드 클래스 투자자들이 몇 명 있고, 여기 가장 그 앞에 나와서 멋져 보이시는 이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자, 왜냐면은 계량 지표로 투자를 일반인에게 설명하기가 훨씬 더 쉽죠. 뭐 경영진이 좋은 기업을 사라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저쪽 경영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심지어 언론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만 나왔는데 알고 보니 아까 사기꾼이야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분은 정말 수치화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만드신 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략이 바로 이 NCAV 전략이죠. 물론 이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자주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이겁니다. 청산가치. 청산가치는 이 사람은 유동자산 마이너스 총부채로 정리를 했고요. 이 청산가치가 시가총액의 1.5배 이상으로 높은 기업을 사라. 그러면 당신은 떼돈을 벌 것이다. 라고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청산가치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원래 그 회사라는 게 유동자산도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다 팔고 그리고 부채를 갚으면은 이제 청산가치가 나오는 거죠. 기업을 청산을 할 때. 근데 여기 보시면은 비유동자산이 싹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모든 비유동자산의 가치는 빵이라고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비유동자산의 가치가 빵일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청산가치를 매우 보수적으로 측정을 했는데, 이 보수적인 청산가치보다도 시가총액이 훨씬 낮아. 그러면 그 기업은 완전히 초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30년 동안 이 전략을 쓰면서 본인이 20% 정도 벌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192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썼다라고 하는데, 네, 그 후에도, 그러니까 이분이 1934년에 이 전략을 세계에 공개한 후에도 이제 이 전략이 계속 통하냐 안 통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백테스트가 자주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은 미국 시장 1970년부터 83년을 분석을 했고, 그거를 이제 이어가지고 칼라일 등이 1984년부터 2008년 미국 시장을 분석을 했고요. 뭐 영국 시장, 유럽 시장, 일본 시장을 분석한 그런 백테스트를 한 사람들도 있는데, 네, 계속 이제 예외 없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시인 로켓 전략 아직도 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1934년에 팔린 증권 분석, 현명한 투자자, 이 책들은 다 베스트셀러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이 이걸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략이 계속 통한다는 거는 엄청난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제가 한국 시장도 돌려봤죠. 요번에 이제 퀀트킹님이 저한테 데이터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시장에서도 이게 통하나 돌려봤는데요. 2000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나름대로 20년 동안 백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시가총액 곱하기 1.5, 그러니까 엄청난 저평가된 기업,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 이제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 전략을 좀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청산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높은 이제 그런 기업들만 이제 제가 했는데, 필터는 요것만 넣었습니다. 그 분기에 흑자이다, 적자는 아니다. 네, 그리고 중국 기업, 스펙 기업을 제외를 했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백테스트를 돌려봤는데, 네, 그 복리 24.0%가 나왔습니다. 20년 동안에. 오호호, 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배당은 포함되어 있고 6개월에 한 번 리밸런싱을 했거든요. 이제 10월 말, 4월 말 리밸런싱을 했는데 그 리밸런싱 비용은 여기 빠졌습니다. 뭐 그럼 예를 들면 뭐 1% 정도 빠진다고 하면 그래도 복리 23% 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주의, MDD는 50% 넘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좀 아쉽기는 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저평가된 기업들도 더 싸질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20년 동안 이 전략이 야 복리 23%, 4%를 벌었다. 워! 할 수 있습니다. 요 체계는 제가 2002년 8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분석을 했고요. 지금 20년 동안 해봤습니다. 야 거의 100년 된 전략이 이 정도 수익을 내다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사라는겨? 이제 퀀트킹이 뭘 사라는겨에 대한 답변을 즉각 주는데요. 네, 지금 NCAV 전략에 부합되는 기업은 40개 정도가 있고요. 바로 이제 요 기업들이니까 네, 지금 필요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영상을 스톱하시고 이 종목들을 베껴 쓰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로 여기서는 제가 그 지주회사랑 금융회사도 뺐습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도 뺐고요. 네, 그렇게 하니까 41개 종목이 이렇게 나왔고요. 아, 내가 아는 기업들 되게 많네. 그래, 이 만호제강 얘를 맨날 사가지고 안 오르더라. 에이씨, 미창석유, 세보 EMC 다 강원구 포트폴리오 단골 메뉴들이네요. 오케이, 재밌네. 자, 어쨌든 이 중에서 그 청산 가치가 시가총액 대비 가장 높은 기업이 지금 신도리코라고 하는데요. 여기 복사기를 만들죠. 신도리코, 유빈. 네, 요약 100년 된 그레이엄 전략 아직도 잘 먹힙니다. 워렌 버핏의 복잡한 비기량 가치 평가, 경영직 산업 상품 분석, 이거의 분석의 가치는 의외로 적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완전 기기적인 방법으로도 복리 23%, 24%를 벌 수 있었는데, 네, 물론 워렌 버핏의 방법까지 같이 가미하면은 더 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복리 23%보다 엄청 더 많이 벌까?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버핏도 원래는 사실 그레이엄한테 배운 이 기량 전략으로 50년대 좀 손쉽게 돈을 벌었습니다. 50년대 이 양반이 다우존스보다 순위로 50%나 더 높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도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보통 이제 NCAV 기업들은 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마디로 돈이 너무 많이 많아서 이 소형주 기업이 더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벽셔 헤더웨이 이것도 섬유 기업이고 옛날에 NCAV 기업이었죠. 네, 참고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돈이 너무 많아, 어떻게 투자를 하지? 하니까 이때 찰리 멍거가 막 와가지고 야야야 비기량 좀 봐야 되는 거야 워렌아, 야야 우리 투자를 한번 좀 바꿔보자 임마. 방법이 없네. 그러자 임마 해가지고 이 비기량 가치 투자의 대가가 된 거죠. 워렌 버핏은 원래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 자산이 100억이 되기 전에는 그냥 숫자만 보는 가치 투자, 그러니까 이런 NCAV 전략, 저퍼, 저 PBR 이런 것만 해도 정말 무난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에 그 이 밸류 전략, 저 PBR, 저 퍼, NCAV 전략이 참고로 잘 안 먹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기부터 좀 잘 안 된다는 거. 요때 쫙 올라가다가 지금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꼭 이제 이럴 때 밸류의 부진, 주식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It's value investing dead. 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다 웃기지 말라고 하고요. 이때가 마지막으로 있었을 때가 90년대 말이고 그 후에 밸류 주식들도 엄청나게 잘 나갔습니다. 2000년대에. 네, 꼭 이렇게 사람들은 5년, 10년 동안 뭐가 안 되면은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안 죽었습니다. 네,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죽었다고 할 때 늘 화려하게 그 어떤 시장이나 전략은 컴백하더라고요. 이 영상 굉장히 유익했는데 그에 앞서서 할투의 모든 영상을 정리한 이 링크가 있죠. 예, 이거를 참고해 보시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재밌다고 판단하시는 영상을 보신 다음에 이 링크를 널리 풀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익했는데 동의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는 겁니다. 네, 영상이 좋으면은 왜 싫어요를 누릅니까? 좋아요를 눌러야죠. 그쵸? 네, 감사합니다.